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제 4월도 막바지로 다가가네요. 자, 이번 시간엔 저와 함께 교과서 60쪽에서 61페이지에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프로젝트를 해보겠습니다. 세상 읽기라고 하죠. 사회현상이나 어떤 과학적 현상을 지수와 로그를 통해서 이해를 해볼 건데요. 그냥은 안 되고요. 계산이 좀 복잡한 경우가 있으니까 계산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또 하나는 왼쪽 뒷주머니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사용로그표 요 세 가지를 꺼내시고 저와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교과서 60쪽에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요. 초고령화 사회는 같이 교과서를 봐보죠. 초고령화 사회는요, 이제 우리가 소위 경제 생산 활동을 멈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특정 전체 인구에서 특정 비율보다 많아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에 비해서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기초제도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부양해야 하는 노인들의 인구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이제 많아지게 되면 전체 국가 예산이 어렵게 돼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과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지 지수와 로그를 통해서 그 시점을 계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활동일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초고령화 사회란 여기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죠? 여기 보면 20% 이상인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20%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요. 요 퍼센트라는 개념 있잖아요. 숫자와 퍼센트가 있는데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기를 하면 뒤에 사람 모양이 새겨져 있죠? 여기가 앞이고요. 뒤인데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절반은 2분의 1이고 퍼센트로는 우리가 50%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일어나는 일은 이제 100%라고 하고요. 숫자 0은 퍼센트로도 0입니다. 자, 그래서 숫자에서 퍼센트로 넘어갈 때는 이제 100을 곱해주고요. 이제 반대로 퍼센트에서 숫자로 넘어갈 때는 이제 100으로 나눠줍니다. 그냥 이거는 참고하세요. 아셨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핵심은 퍼센트는 어떤 숫자에 100을 곱한 거. 거꾸로 어떤 퍼센트가 있다면 얘를 숫자로 바꾸고 싶으면 반대로 100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요. 2000년 초에 어떤 나라의 총 인구를 보니까 1000만 명이랍니다. 보면 2000년 초 총 인구가 1000만 명이요. 이 1000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는 50만 명이요. 요 중에서 65세 이상 50만 명. 그렇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인구수의 변화가 있겠죠. 여기 보면 총 인구수는 매년
전년도보다 0.1% 증가하고요. 플러스 0.1%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65세 인구는 그보다 0.8도 아닌 8%씩 늘어난다고 하네요. 매년 8%씩요. 그래서 플러스 8.0%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면은 여기 퍼센트가 나왔는데, 자, 만약에 1년이 지났어요. 2001년 초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1000만 명에서 0.1%가 늘어나면 0.1%는 숫자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퍼센트를 숫자로 바꾸려면 100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0.1을 100으로 나누면 100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0.001 그렇죠? 그리고 8%요. 8.0%는 또 숫자로 나타내면요. 100분의 8 0.0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01년 초에는 원래 인구인 1000만 명의 원래 인구에다가 0.1%인 0.001을 더한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요, 노인 인구는 원래 인구에다가 8%요. 0.08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0만 곱하기 1.001 여기는 50만 곱하기 1.08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매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이제 2002년 초가 되면 다시금 0.1% 증가죠. 요거요. 그 다음에 다시금 8% 증가합니다. 그래서 2002년 초 총 인구는 1000만 명에 1.001에 두 번 곱하니까 제곱이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1.08에 다시 1.08을 곱하니까요. 여기는 곱하기 1.001, 1.08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000년대 초를 기준으로 해서 1년, 2년, 매년 지날수록 일정한 수인 1.001 혹은 1.08을 계속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났을 때 X년 후에는 2000년 초에서 X년 후로 지나면 총 인구가 원래 1000만 명에서 0.1%씩 X번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 괜찮나요? X번.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처음에 50만 명에서 8%씩 X번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봐봅시다. 자, 그래서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그래서 비율을 구해보면요. 이제 비율은 이제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데요. 총 인구는 1000만 명 곱하기 1.001의 X제곱. 그다음에 65세 이상은요. 50만 명 곱하기 1.08의 X제곱. 이게 몇 퍼센트 이상이죠? 20% 이상이죠? 자,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좌변을 보면 퍼센트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변에만 퍼센트가 있죠. 그래서 이 20%를 숫자로 다시 변환을 해줍시다. 그래서 20%를 100으로 나누면 100분의 20은 0.2 이렇게. 그래서 20%는 다름 아닌 0.2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해결을 해볼 겁니다. 자, 다시 가져와서 보면요. 자, 여기 있는데, 자, 운이 좋게도 1000만 분의 50만은 여기 만이 약분이 되고요. 1000분의 50이죠. 1000분의 50은
20분의 1.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가져오면 20분의 1이고요. 곱하기 1.08, 1.001 모두 다 x제곱이죠. 그래서 하나로 합칩니다. 이렇게 x제곱 1.08을 1.001로 나눈 거. 얘가 20%인 0.2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 괄호 안에 보면 1.08을 1.001로 나누었을 때 이 값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요. 봐봅시다. 1.08을 1.001로 실제 나누면 얼마죠? 1.0789. 대략적으로 1.0789. 그냥 대략 1.08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분의 1 곱하기 1.08의 x제곱. 이렇게. x제곱이 0.2 이상이어야 되고, 우리가 양변에 숫자 20을 곱해주면요. 요 20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좌변은 요것만 남고요. 0.2 곱하기 20을 하면 얼마죠? 얘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은 1.08의 x제곱이 4 이상이 되는 거예요. 1.08을 몇 번 곱해야지 4보다 커지냐,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계산기로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해주면요. 상용로그는 밑이 10이죠. 기억하시나요? 상용로그를 취해주면 진수의 거듭제곱, 지수인 x는 점프해서 로그의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기는 x 곱하기 로그 10은 생략할게요. 1.08. 사용 로그 10의 4요. 사용 로그 10의 4는 값이 얼마일까요? 얘를 찾아보면요. 먼저 사용 로그 표를 피시고요. 4.0을 찾아보세요. 보면 여기 4.0 보이시나요? 0.601. 그래서 얘는 0.6021입니다. 사용로그 1.08은요. 1.0이 여기 있고요. 8은 여기 있으니까 이 숫자네요. 이 숫자를 보시면 0.0334입니다. 얘는 0.0334요.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풀면 지금 x 곱하기 0.0334가 0.6021 이상이 돼야 되니까 양변을 0.0334로 나눠주면요. 0.0334 이쪽은 약분이 되고요. x만 남죠?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0.601을 0.0334로 나눠주면요. 해봅시다. 다시요. 0.602를 0.0334로 나눠주면요. 대략적으로 요 18.0269 대략적으로 얘는 18.0269 대략적으로 18.027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x는 연수니까요. 19년 이상이 돼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2000년 초에서 이제 19년 이상이 흐르면 2019년 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가 되면 초고령 사회 진입. 이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65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시점이 되겠죠?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는 과학 현상인데요.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볼 겁니다. 61쪽에 팩트 체크요.
모 방송에서 일기예보를 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61쪽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기상캐스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pH 4.7은 pH 5.8보다 산성도가 8배나 강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pH 4.7은 pH 5.6보다 8배 강한가? 그러니까 산성도가요. 이걸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모든 걸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죠. 자, 다행히도 우리가 pH 산성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그 수소 이온의 농도요. H 플러스 농도를 역수를 취한 다음에 사용로그를 취해줍니다. 수소 이온 농도의 역수를 취한 다음에 사용로그를 취한 것이 여기 물론 밑이 10이겠죠. 이제 pH를 계산하는 공식이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로 pH 4.7이 나온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사용로그 4.7이요. 자, 요 4.7은 4 더하기 0.7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사용로그 표를 보고요. 0.7, 대략 0.7 값을 갖는 걸 찾아보도록 할까요? 대략 0.7 값을 갖는 거예요. 여기 0.6, 여기 이제 0.7을 넘어가네요. 이 녀석이요. 0.6998. 0.6998. 근데 얘는 진수가 5.0에 여기가 1이니까요. 진수가 5.01 이렇게 되네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숫자 4는 상용 로그의 10의 몇 제곱이죠? 기억나나요? 10의 4제곱이죠. 요거요. 그 다음에 0.7 대신에 우리가 사용 로그 5.01을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용 로그는 밑이 10으로 같으니까요.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서로 어떻게 해줬죠? 기억나나요? 10의 4제곱을 서로 곱해줬죠? 그쵸?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뀝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pH가 4.7인 경우에 이 진수 자리에 있는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는 대략 얼마냐면 5.01에 10의 4제곱. 대략적으로 대략 이렇게 되고요. 괜찮나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pH 5.6인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요. 사용 로그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 얘도 5 더하기 0.6이고요. 사용 로그 표에서 사용 로그 값이 0.6인 것을 대략 고르면 자, 여기 보니까 0.5999가 있네요. 보면 숫자는 3.98이네요. 그래서 0.5999인 것은 사용 로그 3.98 이렇게 3.98이요. 그래서 이제 5 대신에 사용 로그 10의 몇 제곱? 네, 5제곱 더하기 0.6이요. 0.6은 대략 로그 3.98 이렇게 됐죠? 자, 밑이 같을 때 로그를 더하면 진수끼리는 서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서로 곱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는 pH 5.6일 때 대략적으로 3.98 곱하기 10의 5제곱 이란 것입니다. 네. 괜찮나요? 자, 여기 보면 역수여서 좀 헷갈리시겠지만 역수를 취했을 때 큰 것은 pH 5.6이죠? 그쵸?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pH 4.7의 수소이온 농도가 더 크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pH 4.7의 수수이온 농도는 얘의 역수니까 대략 5.01 곱하기 10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요. pH 5.6의 수소이온 농도는 이 녀석의 역수니까요. 대략적으로 3.98 곱하기 10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을 보면요. pH 4.7인 녀석을 수소이온 농도를 5.6, pH 5.6인 걸로 나눠보면요.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5.01 곱하기 10의 4제곱분의 이 녀석이요. 얘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3.98 곱하기 10의 5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10의 5제곱을 10의 4제곱으로 나누니까 얘는 10이고요. 우리가 3.98을 5.01로 나눠야 됩니다. 자, 이건요, 계산기의 도움을 빌어서 3.98을 5.01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3.98을 5.01로 나누면 대략 얼마나 나오죠? 0.7944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0.7944 곱하기 10이요. 즉 7.944 대략 8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pH 4.7 수소이온 농도는 pH 5.6 수소이온 농도보다 대략 8배 강한가? 맞나요? 네, 맞죠? 팩트체크 통과했네요. 네, 아마도 여기 이 멘트를 짰던 모 방송국의 요 아나운서도 아마 모종의 어떤 사용 로그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쵸? 네. 그쵸? 사용 로그 표를 계산할 줄 아는 기상캐스터라. 참 매력 있어 보이네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오늘은 저와 같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사회현상을 해석해봤고요. 혹은 우리가 과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지표가 맞는지 저와 같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게 될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친구들과 의논도 해보시고 선생님께 꼭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